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정말 사연이 많은 PC 수리 과정과 정비 그리고 재조립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은 저녁 6일을 남긴 군인이었습니다. 7월 8일 날 방문해 주셨는데 지금은 전역을 하신 상태입니다. 우선 전역을 축하드립니다. 이게 축하해야 하는 일인지 뭐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마음껏 시간 활용이 가능하시니까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7월 8일 날 오셨을 때는 PC의 전원이 안 켜져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품에 이상을 주었는지 뭐 이에 대한 점검과 테스트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아직 무상 AS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셔서 확실하게 이상 부품을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정말 사연이 많은 이유가 뭔지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이랬구나 이렇게 하실 것 같고, 실제로 이거를 지금 맡기신 분께서는 지금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박 2일로 여행을 가셨는데 지금 내 컴퓨터가 잘 됐나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아마 이 영상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결론만 말씀해 드리면 잘 됐으니까 제가 이제까지 했었던 그 과정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컴퓨터를 이제 봤는데요. 아주 오랜 시간 또 꾸민과 PC와 함께 해주신 고객님이셨고, 또 자가적으로 PC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하드웨어적으로 뭐 조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셨어요. 일단은 케이스 전면만 봤을 때도 지금 외부 스위치를 뺀 거예요. 불편하니까 케이스로. 아무래도 컴퓨터는 저쪽에다 두고 조금 컴퓨터와 내가 사용하는 거리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 보였고요. 일단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PC 내부 사진입니다. PC 내부에서도 조금 되게 정성을 들였다라는 게 조금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케이스 상단 펜, 그다음 전면 펜 3개도 이제 별도로 좋은 걸로 다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에 이제 그래픽 카드는 3060이었는데 여기에다가도 또 보조 쿨러를 펜을 달아 놨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전원을 한번 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아무런 이제 반응이 없고, 이제 파워 테스터기로 이렇게 하는데, 요거 아시죠?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있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파워가 죽었냐 살았냐를 볼 수 있는 테스터기인데, 이걸로 물려보니까 바로 파워가 죽었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이제 우려를 하신 게 뭐냐면, 이제 얼마 뒤에 전역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간히 이제 휴가 때라던가 이렇게 외출을 했을 때 PC를 사용했는데, 전역 후에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뭐 파워가 고장이 나면서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요청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완벽하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누드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누드 테스트, 콜드 테스트, 뭐 클린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부품에 꼭 부팅에 꼭 필요한 부품만을 가지고, 아주 최소한의 부품만을 가지고 이제 부팅이 되냐 안 되냐를 이제 판단하는 건데, 보통 내가 PC를 처음에 조립했을 때 보통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뭔가 문제가 있어서 왔을 때 어떠한 문제에 또 어떠한 부품에 영향을 줬는지 안 주었는지, 그리고 계속 컴퓨터가 이상 증상이 조금씩 있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클린 테스트, 누드 테스트, 콜드 테스트를 하시게 되면 명확하게 이제 부품이 불량이 있는 거를 찝어낼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팅의 최소한 부품, 필요한 최소한 부품. 그러니까는 웬만한 것들은 다 배제하고 하게 되는 거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부품 하나씩 제가 지금 탈거를 하고 있고요. 파워도 한번 탈거를 했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까지도 지금 드러낸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에 꽂아지는 그 보조 펜, 그죠? 펜도 달았던 거를 지금 제가 다 탈거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를 완전히 이제 탈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번 본 거는 이제 CR2032에 대한 이제 전압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건데요. 전압은 뭐 다행히도 다 정상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하기 전에 제가 했었던 게, 이제 보통은 일단은 전원이 안 켜져서 오셨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은 이제 보조 파워, 지금 테스트용 파워로 지금 한번 부팅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은 메인보드, CPU, 메모리, 그래픽 카드까지는 일단은 큰 데미지를 입지 않았다. 물론 이제 정밀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렇게 부팅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1단계는 통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일단은 지금 현재는 메모리가 지금 4개를 다 잡고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뭐 CPU도 i7인데 약 3년 정도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제품을
선택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그 당시에는 가성비도 되게 좋고 조금 뭐 좋다는 평이 많아서 이런 걸로 선택을 하셨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보니까 메모리 클럭을 제대로 지금 잡지는 못하고 있고, 지금 3200짜리인데 지금 2133으로 잡고 있고,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도 한번 드러내서 이제 CPU 이제 서멀 그리스라던가 요거에 대한 한번 상태를 한번 봤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한 3년 정도 지나서 일단 제도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일단 제도포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의 아주 무결성을 지금 확보하는 중입니다. 메모리 접촉 불량을 야기할 수가 있는 연도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메모리 이제 접촉 부분들 칩들이 이제 보이죠. 이렇게 금속되어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클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 꽂아지는 그 메모리 슬롯도 깨끗하게 클리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서멀 그리스를 이제 새로 도포하기 전에 제가 지금 테스트용으로 일단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건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 메모리가 지금 하나만 꽂아져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4개가 한번 꽂아진 거를 확인을 했었고, 이제 여러 번 부팅을 시도를 합니다. 한 10번 정도 시도를 해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켜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는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건데, 일단은 개개별로 하나씩 해보니까 하나씩은 다 들어와요. 1번 슬롯 들어오고 뭐 2번 슬롯 들어오고, 이제 슬롯의 이제 분량을 조금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번 4번인가 이게 아마 제대로 들어오지가 않았었고요. 지금은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도 지금 한 개만 또 인식하고 있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메인보드 바이오스죠. 지금 현재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은 0403이라고 하는 건데, 그동안에 분명히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지금을 하기 위해서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한번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2201, 그러니까 2024년 5월 30일 날 릴리즈된 버전인데,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버그라던가 이슈가 있었을 때 이거를 픽스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메인보드 제작사에서도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괜히 했다가 실패하게 되면 메인보드는 벽돌 증상, 브릭스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을 괜히 해가지고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말라고 이제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분명히 있고, 뭐 메인보드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됐을 때에 대한 그 파일들을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얘네들이 괜히 바이오스 파일을 만들지는 않아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픽스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라, 그동안에 많이 이제 바이오스 버전이 차곡차곡 릴리즈가 됐었는데, 이거를 최신으로 바꿔서 혹시나 이거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이걸로 있었다면 이걸로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메인보드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얘는 지금 모든 게 다 정상이야. 그리고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도 최신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돼. 그러면 메인보드 쪽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결성 확보, 나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 때는 절대로 아무것도 작업을 하시면 안 되고, 전원도 끄시면 안 되고, USB도 빼시면 안 되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뭔가 컴퓨터가 시스템이 불안정해가지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주변에 능숙하신 분, 지인분께 한번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근처 PC 수리점에 가시면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한번 부팅을 한번 해봐서 일단은 하나씩 뭔가가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걸렸던 게 뭐냐면 바로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슬롯이 일단 불량인 게 판정이 됐습니다. 자, 메모리 슬롯은 불량이었고, 메모리를 하나씩 꽂았을 때는 다 인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메모리는 정상, 메인보드 메모리 슬롯 불량. 그래서 고객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메인보드도 일단은 3년 남아 있을 거다, 그래서 가셔서 직접 교체를 해서 다시 가지고 오시겠다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 그래픽 카드라던가 이제 CPU, 그 다음에 뭐 SSD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왕 용산에 가셨을 때, 뭐 AS 센터는 대부분 용산에 있으니까 가셨을 때 뭐라도
하나를 더 가져가셔서 이제 교체라든가 AS를 받으시면 좋으니까 여기서 딱 판가름이 나야 되겠죠. 괜히 메인보드를 갖고 교체를 해서 오셨는데 이것도 문제였네요. 그러면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도 끝까지 한번 테스트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픽 카드가 여기 부품 단품 중에서는 제일 비싸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도 꼭 살렸으면 좋겠다고 이제 고객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래픽 카드 한번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그래픽 카드는 정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입니다. 조금 심도 있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다. 단순히 메모리 슬롯만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메인보드 딱 보면 말 그대로 메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꽂아져서 하나의 몸뚱아리를 이루고 있는 건데 혹시라도 메인보드에 꽂아지는 그 CPU도 이제 데미지를 입었거나 손상을 입었거나 하면은 교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CPU도 한번 시네벤치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텔 프로세서 그 CPU 테스트하는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돌려봤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패스가 떴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CPU 쪽 불량은 아니다. 지금 두 가지가 판단이 됐어요. 그래픽 카드 아니고 CPU 쪽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OCCT로 이제 한번 더 테스트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도라던가 이런 거 한번 다 체크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예, 지금 이제 이 그 콜드 테스트로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진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드와 SSD를 한번 검사를 그 건강 상태를 한번 찍어봤는데 하드 디스크는 울트라 DMA CRC 오류 횟수가 하나가 찍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바로 교체가 아니라 일단은 경고 문구가 있어요.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는 소리고 이게 많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드 디스크에 보시면은 이제 하드 디스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SSD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2.5인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꽂아지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케이블, SATA 케이블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SATA 전원이 있는데 얘가 조금 불안정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류 횟수가 많이 숫자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 돌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첫 번째 조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SATA 케이블과 파워 케이블을 다른 걸로 한번 교체를 해봅니다. 그리고 메인보드에도 슬롯이 불량일 수도 있으니까 SATA 슬롯이 불량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슬롯을 바꿔가면서 해봐서 지금은 1로 있는데 이게 수치가 늘어났다. 그러면은 얘 쪽에 자체적인 결함일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고 대부분은 파워 전원과 요거 케이블로 그리고 메모리 그 메인보드의 그 SATA 슬롯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 무조건적으로 처음부터 교체하지 마시고 그것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드 디스크에 소음이 약간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는 전조 증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파워가 고장이 났어. 어쨌거나 파워에 대한 거는 교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교체를 받으시니까 그 다음에 SATA 케이블은 또 새 걸로 한번 교체를 해 드리려고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SSD 같은 경우도 지금 3000대 정상적인 이제 속도가 나오고 있어서 SSD도 지금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역을 하셨어요. 전역 전에 제가 한번 전화 드렸어요. 혹시 이제 부품이나 이런 거를 다 교체를 하셨습니까? 파워랑 메인보드만 가져가셨어요. 용산에. 파워랑 메인보드 교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파워는 바로 교체가 되었고 메인보드는 내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다. AS 기간이 지났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중고 상품이나 뭐 이런 거를 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니까는 이분께서는 이제 여기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CPU, 그 다음에 CPU 쿨러, 그 다음에 SSD, 메인보드, 메모리, 파워까지 이제 새로 구매를 하시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셨는데 어차피 용산에 가서 이거를 다 이제 드래곤볼로 이제 사신다고 하셨었고 이분께서 이제 전역을 하셨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첫 출발이에요. 첫 출발도 이제 아주 좋게 출발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군대에서 받은 이제 적금으로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구매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부품 오기 이제 부품을 제가 받았고 그 다음에 비가 엄청나게 철철 왔었어요. 그날도. 그래서 일단은 당일날은 조금 어렵다. 그래가지고 부품만 놓고 가셨는데 그래도 제가 빈 걸음으로 보내기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새 제품이 정말로 초도 불량이 없는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초도 불량 테스트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클린 테스트로 했죠. 콜드 테스트, 누드 테스트 부품에 딱 필요한 거. 그래서 이분께서 사신 게 CPU는 라이젠 9800X3D CPU는 9800X3D고 이제 CPU 쿨러는 뭐 크라켄 이거는 뭐 이거랑 부팅이랑 콜드 테스트랑 상관은 없지만 크라켄 엘리트 360 RGB 사셨고 그 다음에 SSD는 하이닉스 P41 2테라짜리 사셨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B850 아로스 엘리트 와이파이 7 사셨고, 메모리는 이제 클레브 에센코어 제품으로 이제 6000짜리로 48기가, 24기가짜리 두 개로 듀얼 채널로 구성하셔서 사셨고, 이제 파워는 시소닉 전격 1000W를 사서 오셨었는데, 일단은 저도 그 이제 클린 테스트를 한번 했는데 부팅이 되지 않았어요. 부팅이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분은 옆에서 이제 표정을 보니까 되게 울상이 되셨더라고요. 이제 전역을 하고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모은 돈으로 PC를 되게 좋은 거를 사시는데 안 되니까는 울상이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이제 최신화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이제 최신화를 하고 Q 플래시를 이용해서 USB만 가지고 메인보드와 파워 그냥 USB만 가지고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처음에는 제가 조금 헷갈린 게 뭐냐면 기가바이트 Q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 BIN의 규칙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롬으로 잘못해가지고 첫 번째는 실패를 했었고, 이제 두 번째에서 이제 제가 성공해서 부팅이 딱 되는 화면을 보여드렸을 때, 그 군인분, 이제 전역을 하셨죠. 이제 군인이 아니라 이제 민간인이죠. 그분께서는 아주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이제 수요일 날 저녁 때 오셨었는데, 목금, 오늘까지죠. 목금 이제 1박 2일로 가신다 하셨었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혹시나 이거 부팅이 안 되고 했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여행을 취소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부품 가지고 온 거를 다 이제 한번 다 조립을 하려고 이제 기존에 있던 케이스를 한번 이제 정비를 한번 시작할 텐데, 아마 이 고객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냥 기존에 있던 거 그냥 펜 그냥 빼고, 요청하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별도로 산 아트릭사의 펜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재사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상단에다가 좀 달아주고, 그 다음에 후면 케이스 후면에도 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하셨었는데, 그 과정들도 제가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전원 스위치 있는 부분도 외부로 빼달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제가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케이스 눕혀놓고요. 이제 어떻게 정비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상단, 이건 전면부 펜이네요. 전면부 펜 이제 3개가 있었고, 지금 먼지 상태라든가 이거 분해 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전면 앞에 베젤을 뜯어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면부에 있는 거를 이제 다 탈거를 했습니다. 3개 다 탈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면 뭐 상단까지 다 탈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나오더라고요. 총 8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지금 다 펜이 빠져 있다는 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거는 조립의 2배 이상입니다. 왜냐? 케이스에 대한 정비가 또 들어가고, 뭐 이런 또 기존에 쓰셨던 펜에 대한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새거 조립을 한다 그러면 그냥 갖다가 조립만 하고 블록 맞추실 때 딱딱딱딱딱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있는 거를 빼고 뭐 한다, 이거는 조립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노고가 들어간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하단 부분에 있는 먼지 같은 것도 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한번 닦아 놓은 상태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도 이렇게 깨끗하게 닦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언제 또 뜯을지 모르잖아요, 이 컴퓨터를.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정비해 드린 게 이 PC를 쓰는 마지막까지 쓰시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있는 전반적인 부분들 지금 다 펜 빼고 다 닦아 놓은 상태예요. 지금 다 반짝반짝하죠? 기억이 안 나시죠? 전에 어떻게 됐는지. 여기 뒤에 있는 부분 요 먼지 보이시죠? 그런데 이 위에도 먼지가 보이고, 근데 이게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하게 해서 지금 최대한 깔끔하게 지금 클리닝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펜을 탈거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 펜도 지금 깔끔하죠. 비포 애프터 지금 깔끔해졌죠. 펜도 이왕이면 다 날개 있는 부분도 다 깨끗하게 다 물티슈로 다 닦아가지고 조립을 해야 저도 마음이 편하고 그게 더 깔끔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픽 카드 보조 쿨링 팬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부분도 좀 탈거를 해서 얘도 지금 깨끗하게 펜 날개 부분 깨끗하죠. 이렇게 깨끗하게 클리닝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아트릭사에 있는 것들만 제가 한번 다 모아가지고 한번 단체 사진 한번 찍어 본 거고요. 지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께서는 윈도우 11 정품을 갖고 계세요. 홈 버전 제가 연락까지도 해서,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윈도우 이미지를 제가 만들어 놓고 있고, 이분께서는 이제 토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오전에 방문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시간 절약상 제가 이거 정품으로 일단은 설치를 해 놓고 이제 시리얼만 하게 돼서 이제 인증만 해 놓으면 되니까 제가 미리 여기다가 윈도우를 설치를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테스트. 이분께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지만, 제가 출고 전에 안정성 확보가 되었다, 제 스스로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또 지키고 있는, 또 똥꼬집같이 지키고 있는 루틴이 있는데, 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오케이, 이 컴퓨터는 통과다 해서 제가 출고를 해야 저도 마음이 편하고 제가 정배했던 혹은 조립했던 PC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먼저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드렸나? 아무튼 이렇게 설치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조립을 시작해 볼 건데, 이제 크라켄 엘리트 360 RGB 이분께서도 이거를 이제 초이스를 하신 거예요. 직접 사가지고 오신 겁니다. 파란 딱지 어딘지 아시겠죠? 요거 파란 딱지 방문 이렇게 써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뜯어 보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 있는 부분, CPU 있는 부분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D는 이번에 사신 거 2TB짜리 P4를 여기다 달고, 그 다음에 기존에 쓰셨던 게 970 에보, 이게 3000대 속도 나오죠. 4.0 버전이라. 그래서 요것도 지금 1TB짜리 밑에다 달고, 3.0 버전이죠. 1TB짜리 여기다 하나 달고 해서 2TB와 1TB, 그래서 총 3TB SSD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지금 보시면은 CPU 정품 가이드를 다 지금 탈거한 상태고, 크라켄을 장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 가이드 조립을 위한 초기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조립하기 전에 그 케이스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조립을 하였습니다. 지금 나사 같은 거 보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또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핀 다 박아 놓고요. 고정핀 같은 경우에는 꼭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을 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게 빠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는 게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PC로 완성이 되고 정말로 안정성 있는 PC로 조립이 됩니다. 이 고정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이제 안정적으로 그냥 메인보드랑 케이스랑 지지를 해준다라는 의미 외에도 또 하나가 있는 게, 요 24핀짜리 요 케이블 있죠. 요거를 이제 힘으로 이제 누르게 되는데, 메인보드 뒷판이 있는 부분에 납땜이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랑 이제 케이스에 대한 접촉이 생겨가지고 불량이 일어나는 경우도 저도 종종 봤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이제 프론트 패널,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헤더를 연결할 때 불필요한 접촉이 일어나서 불량률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무거운 그래픽 카드를 지지할 때도 이게 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내구성 있게 지지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메인보드 이거 고정핀에 조립만 보더라도 정말로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파워 서플라이 장착하고 꼭 필요한 부분, 풀 모듈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제가 다 연결을 해놔서 지금 장착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 기존에 쓰셨던 하드디스크도 지금 제가 장착을 밑에다가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전면부에 이제 순행을 이제 배열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립이 조금 까다로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부분 위에다가 이제 하는 게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위 아니면은 뭐 측면 이렇게 익숙한데, 전면부에다가 이제 하실 때는 먼저 이것부터 라디에이터를 먼저 안쪽에서 하시고 겉에서 이제 나사로 이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나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끄트머리 여기 나사 있죠, 조그만한 거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제 전체적인 팬을 고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라디에이터, 그 다음에 철판, 케이스 전면부 베젤 철판, 그 다음에 이 앞에 이제 그 팬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팬입니다. 팬까지도 이제 수직으로 해서 다 조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크라켄 NGXT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조립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일반, 제가 어저께 발키리 한번 해봤는데, 와, 발키리는 저도 이제 실제적으로 쓴 거는 어저께가 처음이었어요. 대부분 뭐 NGXT라든가 이런 거 썼는데, 진짜 발키리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순행 쿨러잖아요. 그래서 이분께도 한번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이분께서는 그냥 NGXT를 꾸준하게 믿고, SK 하이닉스도 그 SSD도 맞아요. 꾸준하게 믿는 상품을 계속적으로 구매하시는 분이라, 이거는 이걸로 그냥 아예 구매를 하셔서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다 하나씩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다 짜져 있어서 그냥 올리고 나서 조이시면 되신다,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전면부에 하는 게 조금 일반적으로 상단보다는 조금 손이 좀 많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이거를 아랫부분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펌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얘에 대한 디포스 값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값은 바로 이 호스가 아래로 하단으로 향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립을 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립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면부도 잘 조립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을 하면 되고, 이게 조금 크라켄 그냥 단순히 그냥 조립만 하면 쉬웠는데 얘가 조금 까다로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 기존에 쓰셨던 그 펜이 있었잖아요. 펜이 이제 나사를 너무 이제 세게 조이셔가지고 철판들이 이렇게 조금 휜 부분이 있었어요. 휜 부분이 있으면은 이게 떠요. 펜이 떠요. 그래서 제가 다 눌러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했다. 지금 뜬 부분 없이 조립을 했다. 요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을 찍은 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래픽카드 보조 쿨링 팬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분께서는 이 지금 여러 가지 릴레이 커넥터들이 이제 하단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쓰셨던 메인보드와 얘가 다른 게 뭐냐면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밑에 방열판이 이렇게 크게 존재를 해가지고 간섭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하게 되면은 이게 떠요. 이게 뜨거나 미끄러져서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측면으로 다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깔끔하게 일자로 딱 나오고, 측면에서 제가 해가지고 딱 이제 PCI 슬롯에다 꽂았을 때 진짜 전혀 방열판이라든가 이런 거 간섭 없이 일자로 딱 매달려 있으면 되니까 제가 옆으로 다시 풀러서 작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딱 이렇게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조립이 다 끝난 상태예요. 이렇게 됐고, 라디에이터 잘 달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이제 그래픽카드 보조 쿨링팬도 장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뒷면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전원을 한번 켜 보았습니다. 일단은 팬 배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게 되면, 지금 전면부는 흡기입니다. 흡기를 하면서 요 세 개 팬이죠. 흡기를 하면서 라디에이터에 바람을 불어주고, 이제 후면부 이것도 지금 요청하신 대로 팬을 바꿔 놓은 상태예요. 배기를 하게끔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단 같은 경우에는 배기로 해놨습니다. 흡기 3개, 배기 3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만약에 흡기를 해준다 그러면 에어플로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흡기로 쭉 밀어주고 위에서 배기로 좀 빨아들이고 후면까지도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놔서 조금 더 원활한 쿨링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공기의 배열만 보더라도 진짜 PC에 대한 내부의 온도를 상당히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배열도 신경 써서 조립을 했다.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한번 켜봤는데 부팅이 제대로 됐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바이오스는 그때 이미 했죠. 초도 불량 테스트를 할 때 큐플래시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한번 옆에서도 한번 찍어보고 아주 예쁘장하게 조립이 잘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요청하셨던 이거 외부 스위치도 지금 안에서 연결해서 지금 앞으로 빼가지고 전면부 베젤 닫게 되면은 다 앞으로 제가 밑에 간섭 없이 예쁘장하게 나오게끔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바로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깔끔하죠. 진짜 새 PC 같죠.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USB 가지고 윈도우 11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일 이제 오시게 되면은 이제 시리얼만 입력하게 되면 이제 정품 인증이 끝나니까 바로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립을 했으니까 또 이 PC로 다 완제품이 된 걸로 한번 더 테스트를 해 봅니다. 자, 먼저 퍼마크를 통해서 이제 그래픽 카드와 이제 파워에 한번 부하를 한번 줘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주 비닐은 또 처음에 이제 사용자가 뜯어야지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살짝만 열어봤습니다. NGXT에서 지금 CPU 온도와 GPU 온도, 제가 지금 안에 있는 리퀴드 온도만 제가 체크가 되게끔 해놨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그날 오시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잘 나오고 있죠. 예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네벤치에 OCC들을 틀어서 얘가 시네벤치로 돌아갔을 때 온도를 한번 체킹하고 있는데, 시네벤치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초기예요. 지금 9분 39초가 남았다는 건 이게 10분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기인데 지금 74.9도가 나오고 있고, 제가 이거를 테스트 했을 때는 한 80도, 81, 2, 3, 한 이 정도까지는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 온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 2개였죠. 이번에 사신 거 P41 2테라짜리가 있었고, 이제 삼성 1테라짜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이제 하드 2테라짜리네요. 일반 하드 2테라짜리가 있었는데 요거를 제가 한번
크리스탈 마크로 해서 한번 속도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7,000대로 아주 1등을 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970 에보 1테라짜리가 3,400대 아주 준수한 속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하드 디스크도 속도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온 축에 속하죠. 지금 191메가, 라이트가 149메가 정도 나왔으면 굉장히 잘 나온 수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이거를 다 조립을 해놓고 끼룩끼룩끼룩 띡띡 이런 소리가 나길래 처음에는 이제 쿨러 불량인 줄 알았어요. 야, 이거 쿨러 펌프 불량이네. 이거 어떡하나 고민을 해가지고 또 한번 다 체크를 해봤어요. 어디서 소리가 나나 해봤는데, 결론은 찾아낸 게 아까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테라짜리 하드가 소리가 조금 이상하다. 그게 바로 2테라에서 끼륵끼륵 하는 조금 뭔가 하드 딸깍이랑은 조금 다른 소리인데 조금 뭔가 갈리는 소리가 조금 났었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하드 디스크를 중요한 데이터 같은 거 빼놓으시고 한번 빼시는 게 더 좋지 않으실까. 어차피 무상 AS 기간 지났으니까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진짜 펌프 불량이었으면 또 이분 여행 가셨는데 또 울상이시겠죠. 지금 오시는 길이 굉장히 발걸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하드 디스크의 내구성적인 문제라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시도는 뭐 내일 오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도는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하지는 않았어요. 오시는 앞에서 하려고. 그래서 물론 다 뜯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 한번 시도는 해보겠지만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은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펌프라든가 이번에 사셨던 부품들은 다 불량이 없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불량이 없다. 이것만 아시면 되실 것 같고, 진짜 펌프 불량했으면 진짜 난감하죠. 이거 조립까지 다 해놨는데 또 이거 다 떼가지고 또 하게 되면 또 골치 아파지죠. 앞에 베젤도 잘 해놨는데. 자, 이렇게 금융가 PC가 진짜 이거는 사연이 있었던 PC여서 저도 오래오래 조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언제 또 전역을 하셨는지, 입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언제 또 전역을 하시고, 또 전역하시자마자 내가 모았던 그 소중한 돈으로 이렇게 PC를 사셔가지고 또 저한테 또 오셔서 조립 의뢰까지도 맡겨두시고 또 정비도 맡겨주시고 해서, 아무튼 저도 그만큼 사회의 첫 걸음, 첫 시작이 정말로 매끄럽게 해드리고 싶어서 저도 조금 더 노력하고 이렇게 했다. 이걸로 조금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 오시면 제가 어떻게 조립했는데 뒷면이라든가 뭐 선 같은 거 보시면 아주 와, 정말로 섬세하게 잘 해주셨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한번 선물을 하셨는데, 그리고 큰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정말 지금 이 PC는 매끄럽게 조립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도 그만큼 더 세심하게 정비와 테스트를 했다,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꾸민거 PC에서 방문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가 되고, 뭐 PC 오프라인 매장, 뭐 20년대 PC 오프라인 매장 어떻게 정비를 하는지 제가 하나씩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근처에서 AS를 받으실 일이 있거나 아니면 출장 AS를 부르신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해놓은 이 영상을 한번 토대로 적어도 이거 이상의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실제 소유자분이신 내일 이제 사회인이 되시고 민간인이 되신 분께서 오실 텐데,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잘 픽업해서 가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사회 첫걸음이니까 앞으로 이제 정말 지금 하고 싶은 일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거 한번 다 해보시고 정말로 좋은 진로를 결정하셔서 늘 행복하신 나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